네, 안녕하십니까. 조고생입니다. 네, 방산 섹터 관련해가지고 2편 이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수 시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제도가 정말 그 내수 방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방산 업체들한테 굉장히 우호적인데요. 그 첫 번째가 방위력 개선비가 계속 연평균 한 8점 몇 퍼센트 정도로 증가하고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예산의 80%를 한국산에 있는 방산 제품을 우선 획득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내수 시장에서의 좀 안정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연평균 8.3%에서 플러스 해외 수출하면 알파가 있는데, 사실 방위력 개선비가 아까 그 제가 A편에서 설명했다시피 연평균 8.6% 정도로 이제 증가를 해야 되는 계획이었는데, 22년도에 국방중기 계획에 따른 방위력 개선비는 원래 계획상 17.5조입니다. 근데 국방정보안으로 그거보다 좀 더 낮은 17.3조 원으로 발표를 하려고 했으나 본 회의에서 16.7조 원으로 좀 이제 예산이 좀 삭감이 됐고, 추가로 또 5,500원이 컷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2조 원으로 오히려 2020년도나 2021년도보다 더 낮은 국방 예산이 좀 된 걸로 볼 수 있어서 계획대로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를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정책상으로 이렇게 예산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계획에 딱딱딱 계획대로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정책적 이슈로 예산이 계획대로 받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수는 여기까지 하고, 수출 관련해 가지고 이 수출이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방산 섹터가 좀 날아간 것도 이 수출 쪽에서 좀 변화가 있어 가지고 변곡점이 있어서 좀 주가적인 부분에서 우호적인 것 같은데, 전체 해외 무기 시장을 보시면은 마켓 시어는 미국이 한 39% 차지하고 있고 2위가 러시아 19%, 3위가 이제 프랑스 11% 정도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프랑스가 국방 관련해서 좀 기술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독일 5개국이 수출 비중이 약 77%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8% 정도로 한 8위 정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방산 수출 같은 경우에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 기술을 모조리 이제 뭐 다 드리는 다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에서 분해 가능하고 조립 가능하고 무기를 좀 더 이렇게 분해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이런 기술까지 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특징가 있고, 그다음에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금융 지원. 무기 체계 구매 비용을 차입을 하면서 이제 차관 제공이나 식료 보관을 통해 사실상 구매국이 무기를 렌탈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주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절충 교육이라고 합니다. 좀 이제 액수가 큰 이제 방산 물자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판매를 할 때 판매하는 쪽에서 거기에 따른 이제 부품이라든지 뭐 장비라든지 그런 거를 또 이렇게 사오는, 그러니까 약간 조금 등가 교환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큰 거 이렇게 파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대신에 좀 마이너한 뭐 이런 걸 사줄게, 그런 절충 교육,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국내 방산업체 총 매출액 추이 보면은 조금 이제 17년도에 꺾이긴 했는데 꾸준히 증가한 거를 좀 보실 수 있어요. 국산 무기 수출 추이도 최근에 21년도에 대폭 이제 증가를 볼 수 있고, 13년도에서 16년도까지 계속 이렇게 리니어하게 증가한 거 보실 수 있죠. 근데 이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왜 이렇게 증가했냐면은 군 복무기간 단축 추진을 하려고 했었고, 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첨단 무기를 도입을 추진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미국, 유럽, 동남아 국가들 방산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던 시기였고, 이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 폴란드 K9 자주포, 태국의 T-50 고등훈련기, 이라크의 FA-50 을 이제 수출하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폴란드 쪽에서도 계속 이제 수출 뉴스가 나오고 있죠라고 해서, 역시 해외 쪽에서 좀 수출이 나와줘야 방산 쪽에서도 좀 주가가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도 이제 2014년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좀 이제 그 공격을 하겠다는 뭐 그런 뉴스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위기감이 좀 고조되었다라고 해서 이때 LIG 넥슨원이 엄청나게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때가 엄청 이제 고점이었고 그 이후로 좀 꺾였는데, 그 이유가 이런 수주나 실적이 꾸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제 좀 꺾이면서 주가가 이제 좀 하락을 했는데, 지금 방산 업체들 주가 괜찮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얼만큼의 수주를 따고 이게 유지가 될 거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그것보다 해외 쪽으로 수출이나 수주가 얼마나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물량을 얼마나 따느냐가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나라 방산 수출은 이제 좀 마이너한 탄약이나 단순 부품이나 혹은 이제 미국에다 이제 파는 절충교육 제품,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뭐 큰 전투기나 이런 걸 사면은 우리는 좀 마이너한 부품이나 뭐 총알이나 이런 것들을 파는 데 있어서 이제 매출이 나왔는데, 그래서 무기 체계 수출 비중이 낮았다고 합니다. 12년도에서 16년도는 수출 비중이 이제 해외 쪽으로 35%, 근데 17년도, 20년도에는 51% 올라왔고 작년 21년도에는 71%까지 증가했고, 이제 뭐 완성 무기 체계 수출국이 뭐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고, 앞으로가 이제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수 산업에서는 한국산 우선 획득 제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제도가 작년부터 시행되었고, 수출에서는 방위산업발전법이라고 또 우리나라 방산업체의 수출을 좀 장려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한 게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첫 번째로 기업이 수출 목적으로 개발한 무기 체계를 우리 군에서 먼저 시범으로 사용을 해서 거기서 나온 데이터라든지 레퍼런스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수출하는 그 상대방한테 그 운용 실적을 같이 제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이제 믿음도 가고 신뢰가 쌓이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수출하는 데 있어서 좀 수월하겠죠. 첫 번째가 그런 거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무기 체계 핵심 부품 중에 수입 부품을 국내 제품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수출 연계형 부품 국산화 사업을 신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고난도의 기술이 들어가는 그런 해외에서 계속 이제 수입을 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나 부품 같은 경우를 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국산화할 수 있도록 이제 장려를 해주겠다. 그래서 최대 100억 한도 내 개발비 일부를 최장 5년 동안 지원을 좀 해주겠다.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겠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좀 더 장려를 하도록 국내에서 이제 지원해주고 있는 좀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최근에 돌아와서 K방산 왜 주목받고 있는 걸까 하니까, 결국에는 정치적인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탈세계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리고 정확하게 따지면은 그 오바마 대통령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좀 우리는 다 같이 이제 잘 살자, 우리는 이제 하나의 세계화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도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함께 가자라고 했었는데, 이제 트럼프로 정권 바뀌게 되고 지금 바이든까지 넘어오고 거기다가 코로나 터지고 이제 뭐 식량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국가적인 그런 기초적인 원자재 안보도 이제 터지고, 거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지금 내가 더 중요해, 우리나라 지금 자체에 우리라도 살고 봐야 돼라고 해서 다시 탈세계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국방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지키려면 국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국방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탈냉전 이후에 세계화 시기에 접어들면서 각국은 비교 우에 충실한 교육 증가를 통해 다 잘 살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전쟁이나 이런 이슈, 원자재 이슈, 국가안보 이슈로 인해서 탈세계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방비를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그 사이에서 이제 야금야금 이제 자기의 자금이라든지 기술을 좀 공산주의라든지 그런 반시장적인 정책을 좀 도입을 해서 급격하게 성장을 해서 G2로 부상을 하게 되었고, 위기를 느낀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오면서 미중 무역 분쟁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탈세계화, 탈권역화 것들에 이제 파생되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활용 점정을 찍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탈세계가 되면서 국방비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장갑차라든지 이런 거에 수출도 나오고 폴란드 쪽에서 나오게 된 것도 다 이런 거에 채찍 효과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2014년도 이후에 GDP 대비 국방 예산 비율 한번 보십시오.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선거 편먹기가 뭐 일어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쪽에서도 국방비를 많이 늘리니까 이런 탈세계화 측면에서 모든 나라들이 국방 예산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걸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보면은 아시아, 오세아니아 가장 높고 그다음에 유럽, 아메리카 순이네요. 이렇게 전체적인 세계의 국방 정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